여러분, 최근에 이재명, 트럼프 이 두 대통령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재정을 늘리고 확대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어느 정치인이건 보통 자기 임기 때 돈을 많이 풀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우리 같은 서민들은 더 거지가 됩니다. 존나 살기 힘든데 더 거지가 돼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8세기 프랑스에서 부의 비밀이 탄생했습니다. 그건 바로 리처드 캔틸런이라는 경제학자이자 은행가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러한 효과를 딱 집어서 통찰했다고 해서 이 효과의 이름은 캔틸런 효과입니다. 돈의 양이 2배가 된다고 해서 강물의 흐름 속도가 2배가 되지 않는다. 이 비유가 뭐냐? 돈의 유통 속도가 균등하지 않다. 돈이 경제 각 부문에 도달하는 시간차가 부의 불평등을 만든다. 이런 혁명적 발견이었습니다. 돈은 선착순이다. 슬로건 보이시나요? 먼저 받는 자가 다 가져간다. 그래서 캔틸런 효과가 뭔데? 그 효과는 쉽게 말해서 새로운 돈이 경제에 주입될 때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다 라는 걸 캔틸런이 주장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으면 금융기관과 대기업이 먼저 받고 일반 서민은 가장 나중에 받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부의 불평등이 생긴다라고 캔틸런이 주장했기 때문에 캔틸런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할 수 있어요. 아니, 대기업도 1억 받고 금융기관도 1억 받고 나도 1억 받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네, 전혀 다릅니다. 문제는 시간차입니다. 먼저 돈을 받은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자산을 매입하여 부를 증식시키거든요. 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면 돈이 얼마가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있냐고 진짜 물어보진 않지만 신용점수에 대해서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은 신용점수가 좋아봐야 부자라든지 대기업만큼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빌리는 돈의 이자는 더럽게 비싸죠. 근데 대기업하고 부자들은 정말 싼 금리, 정말 싼 이자에 정말 많은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한테 돈이 먼저 갑니다. 그 다음 남은 떨거지 돈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떨거지 돈은 이미 자산, 그 다음에 실질적인 소비재에 물가가 다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같은 돈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금융기관이 먼저 받고요. 그 다음이 대기업이 받고, 그 다음이 중소기업이 받고, 그 다음이 일반 서민들이 받습니다. 새로운 돈이 경제에 풀릴 때 5단계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각 단계마다 돈의 가치와 가격 구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부가 생기고 새로운 가난이 생깁니다. 초기 수혜자들은 가격 상승 전에 자산을 사놓죠. 그래서 이득을 보죠. 하지만 최종 수혜자인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이미 상승한 가격에 직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강제 저축 현상입니다. 주입 단계가 있고 초기 수혜자가 있고 중간 유통이 있고 최종 수혜자가 있고 피드백 루프가 있죠.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결정하고 금융기관에 현금을 제공하죠. 그러면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채권 매입이 시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은행과 대기업이 아주 싼 금리로 아주 많은 돈을 빌립니다. 그 다음 주식, 부동산, 원자재에 투자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많이 풀면 비트코인, 주식, 금, 은 뭐 할 거 없이 모든 자산이 다 오릅니다. 근데 한 가지는 떨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돈이죠.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요. 그 다음 중간 유통 단계, 기업이 생산을 확대하고 일부 임금 인상하고 투자 또한 확대합니다. 이때 중산층이 제한적 혜택을 받지만 자산 가격은 당연히 올라 있고요. 그 다음 일반 서민이 돈을 받고 정부가 지원금을 뿌립니다. 하지만 자산은 올라 있는 건 당연하고 식료품과 주거비가 이미 20% 30% 상승한 후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나서 우리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돈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돈입니다. 저축만 하는 것은 앉아서 내 돈의 가치를 남에게 양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가면 갈수록 심해질 거고 앞으로 화폐량은 계속 풀릴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돈을 안 풀 순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또 너무 많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걸 조절하라고 한국은행 총재가 있는 거고 연준의 의장이 있는 겁니다. 실물경제보다 금융시장이 항상 빠른 이유. 네, 여기 보시면 금융섹터, 기업섹터, 소비섹터 되게 어렵게 써 있는데요. 그냥 결과는 명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섹터의 자산 가격이 먼저 폭등하고 소비자 물가는 나중에 상승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막 고구마, 야채, 쌀값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오르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반대로 돈을 풀자마자 자산 가치는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 지금 인플레이션 되게 완만하다, 괜찮은 상태다 라고 나오지만 그건 사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연준도 그렇고 우리나라 은행도 그렇고 CPI 지수 좋지 않냐, 야 돈 더 풀어야 돼 라고 하고 돈을 더 풉니다. 자, 역사 17세기부터 2026년까지만 봐도 정말 많은 돈이 풀렸고요. 2008년에 미국 연준이 4조
4조 달러 이상의 양적 완화를 실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월가가 먼저 혜택을 받아서 S&P 500 지수는 4배 상승했지만 일반 가계소득은 정체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부터 2026년 현재까지 한국의 코로나 이슈 그리고 정치적 이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과 유동성 공급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50% 이상 상승했죠. 억대 연봉을 버는 사람도 서울 부동산 근처에 가기가 힘들 정도죠. 2026년 1월달 서울 평균 부동산 매매 가격이 한 1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풀린 돈들은 항상 같은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먼저 오르고 이제 실물 경제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됩니다. 일반 서민들은 자산 혜택을 누리지도 못했는데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다 때려 맞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억울합니까? 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국밥 한 그릇에 4,000원, 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난 국밥 안 먹고 저축해야지 했다면 그때 당시에 국밥을 3그릇 먹을 돈으로 지금 한 그릇밖에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될 건가 수혜자가 될 건가 그걸 알아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캔틸런 효과를 이해했다면 내 방어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돈의 입구를 파악을 해야겠죠.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유동성이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이제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건가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현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해외 주식, 비트코인 이런 게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비트코인은 2100만 개만 발행되어 있고요. 금은 지금도 채굴을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채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신규 금이 유입되는 건 시장에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돈이 더 많이 풀리겠구나. 돈이 풀릴 거면 나는 그걸 금이나 주식으로 바꿔놔야지. 언제 바꾸지? 이 생각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도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를 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 진입 시점, 언제 들어갈 거고 어떤 걸 살 거고는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잘 결정하셔야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캔틸런 효과, 정말 무서운 효과입니다. 우리가 중앙은행한테 가장 먼저 돈을 받을 수 없다면 나중에 우리한테 오겠죠. 우리는 일반 시민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캔틸런 효과 속에서 이 불평등을 인정하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건 대응입니다. 역사가 반복됩니다. 근데 준비된 자는 역사의 교훈을 기회로 만든다고 하죠. 역사가 반복되는 덕분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소한의 미래 대비는 하셔야겠죠. 부의 불평등은 개인의 무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속상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중경제 채널에서는 매일 이런 경제, 뉴스 이런 것들을 다룰 거니까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